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휴 중인데요. 연휴 중에 들어온 소식 가지고 네, 새롭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러면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은요, 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것이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그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를테면 외자 유치건이라든가 또는 코스피 이전, 그리고 숏 커버링건, 그리고 최종 리뷰, 그리고 신약 승인,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이제부터 중요하게 여겨질 그럴 사안들을 제가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 HLB와 다르게 매집할 수 있는 종목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이 종목도 여러분들 꼭 많이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휴 중에 나온 재료들, 우리가 익히 아는 재료들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이 3천억 외자 유치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 벨지에 대해서 슬쩍 이제 관계자가 부인하는 그런 공시건이 공시가 아니라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적으로 나올 그 타임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지금은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승인도 앞두고 있고, 아마 이 외자 유치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신약 승인을 할 것을 생각을 해서 이 건을 요건과 관련해서 미리 가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의 상황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신약 승인이 안 되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구두적인 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오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이 테마세 건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게 합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국부펀드가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2만원 선에서 한 30만원까지 15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트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게 좀 나올 시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HLB의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네, 이 부분 어느 정도 감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금 가지고는 아직 안 돼요. 네, 상업화해 가지고 진짜 글로벌 빅 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제가 점검을 드렸지만은 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한 1,400억 정도, 그리고 유동금융자산 약간 있고,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금으로 봐가지고서는요, 좀 이 정도 자금으로는 앞으로 글로벌 빅 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좀 모자란 자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 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외자 유치가 이게 필요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건의 재료는 등장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3천억 투자 유치 HLB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거짓말을 못해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3천억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재료가 지난 1월 26일에 나왔죠.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인데 HLB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나올 시기가 좀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영업 이익 공시가 나왔었죠. 재무제표를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얼추 보면은 자본 총계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줄었고요. 요번에 또 손실도 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본 총계 이제 줄어들었고 일단 이 현금은 지금 풍족하지 않아요. 지금 한 2천억이 좀 채 안 되는데 아까 봤듯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유동자산 보면은 한 1,400억 1,500억 정도.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변화된 게 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자금 가지고 과연 상업화까지 하느냐, 그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테마색의 자금이 들어오는 건의 재료가 나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이죠. 장대 항목을 보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급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그 기업 IR을 진 회장이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총 특별 결의는 마친 상태예요. 특별 결의가 맞춰졌다면 이제 어떤 그 이전 상장 날짜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HLB 측에서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걸 제출을 해야만이 이전 상장되는 날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 회장이 IR에서 이전 상장 신청은 좀 미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매도 금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6월에 끝나가지고 어떻게 연장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리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바로 가버리면은 뭐 이를테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수 추종 뭐 요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제 공매도 또 타켓이 또 공매도 재개가 되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진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가가 좀 신통찮을 때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서를 그때 제출을 해서 극적 효과를 노리고 주가를 더 끌어당기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천억 투자 유치권하고 이 코스피 이전 건에 이런 빅 카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숏 커버링이 이제 또다시 가속화되는 건데요. 요거는요, 우리가 공매 잔고 요거를 좀 보면은요, 최근에 자꾸 줄어들고 있죠. 공매 잔고가 370만 주로 또 줄었어요. 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374만 주였는데 4만 주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자꾸 줄어들면서 결국 못 견디고 숏커버링하는 그런 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2월 27일자 기준이죠. 2월 27일자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주가 흐름을 보시면 2월 29일에 또 위쪽으로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진 않은 거예요. 2월 27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과 2월 29일에 또다시 이 어떤 그 고점, 박스권, 뭐 이런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쇼카 반응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에서 유용한 것이 그 공매도 세력들이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펼치는 것이 공매도 세력들이다. 근데 항상 이 박스권을 돌파해버리면 그때 이제 못 견디고 쇼카 반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또다시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종가상으로 완전히 이 고점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여길 또 돌파하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쇼카바링이 또 가속화될 수 있는 시기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건 이제 공매 잔고 동향을 보면 알고 주가 동향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우리가 외국계 창구 외국인들 움직임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휴 전날 외인들이 47만 주 많이 들어왔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쇼카바링도 우리가 생각을 가속화될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주가를 더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중요 변수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3천억 투자 유치.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이전 빅카드. 그죠? 그리고 숏 커버링.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최종 리뷰죠. 네, 최종 리뷰. 지난번에 뭐 최종 리뷰 LCM 뭐 3월 1일에 M증권사에 오보가 있었지만은 결국 3월 말까지 언제든지 최종 리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이제 작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그 5월 16일이 그 승인 그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볼 때 2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한 3월 중순 정도는 되잖아요. 요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우리가 조급할 건 없어요. 그죠? 그냥 3월 말까지 나오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최종 리뷰는 요거는 그 진 회장이 얘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3월 말까지로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말씀을 하셨죠. 3월 중순 되면 또 안 나온다, 뭐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승인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3월 말까지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월 중순 돼가지고 또 최종 리뷰 안 나오면은 뭐 승인 안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월 말까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승인 변수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3천억 외자 유치 건하고, 자, 보세요. 코스피 이전 카드. 그죠? 그 다음에, 숏 커버링. 그 다음에 최종 리뷰. LCM 미팅이라고 그러죠. 최종 리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인권.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승인권이 낮다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업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업화권에 대한 모멘텀도 그 다음에 빅 이슈로 또,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 쪽에서 에너지를 가져갔던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좀 약간 흔드는 맛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또 HLB 쪽으로 들어올 테고, 자금이. 뭐 같이 가면 됩니다. 그죠? 네. 알테오젠은 죽고 HLB만 가라. 막 그런 논리로 생각할 건 없이 같이 제약 바이오 쪽을 선도해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제약 바이오가 여하튼 제일 지금 현재 시장을 리드를 하면서 주도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 쪽은 그 들락날락이에요. 물론 금요일 그 밤에 미국 그 금요일 밤 종가는 반도체 쪽이 좀 시세가 좋았고요. 좀 테슬라라든가 또는 엔비디아 이런 쪽 동향이 뭐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목요일까지 우리 시장은 2차 전지도 신통찮고, 반도체도 신통찮고, 초전도체도 신통찮고요.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를 올렸던 그런 섹터들의 흐름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고, 제약바이오 쪽으로만 붙었어요. 제약바이오. 네, 이쪽으로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회를 4, 5, 6월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나온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뭐 테슬라 0.38% 상승, 애플, 뭐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오르고요. 뭐 기술주가 좋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오늘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휴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루 기준으로 볼 때는 기술주가 제일 낫었고, 하지만 헬스케어도 괜찮았고요. 그죠? 네, 한 주간 단위로 보면은 기술주 괜찮지만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 약간 약보합선이었고요. 네,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지난 연휴 전날도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좋았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나쁘질 않은 그런 흐름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작용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4월달, 5월달, 6월달 악회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부터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오 섹터. 네, 아시겠죠? 네, 요겁니다. 네, 그리고 PC 물가지수도 일단 긍정적으로 예상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주라든가 또는 이 바이오 섹터 같은 성장주에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3천억 외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파이널 리뷰가 미리 나올지 아니면 3천억이 이제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파이널 리뷰 최종 승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판 체계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유럽 시장 진출권에 강한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승인이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의 그 상업화를 하기 전에 단계 정도. 그래서 시세가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시세 못 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이 10조인데 수년제 가치로 볼 때 17조 갈 것이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 볼 때 50조 갈 수 있고, 영업이익이나 성장성 같은 경우를 볼 경우 100조까지 HLB 시총이 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조면은 HLB 주가로 보면은 13만원, 그리고 50조로 볼 때는 HLB 주가 기준으로 볼 때는 40만원, 100조일 경우는 HLB 주가로 주식수로 나눠보면은 80만원.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목표를 둘 수 있다.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81,500원에서 일단 10만 간다고 그랬죠. 10만. 우리가 5만원 찍었을 때 10만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만원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그 다음에 80만원. 이런 수순으로 보자는 거죠. 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재료들이 이게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외자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정보는 남보다 좀 빨리 우리가 입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고, 빨리 입수를 했으면 여기에 따라서 빨리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뭐 기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신 게 있을 거예요. 네. 여하튼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세요. 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왔을 때의 대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총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작스러운 변화, 또 강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냥 문자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취합해서 거기에 공통된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문자를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답변을,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뭐 응원 문자는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연휴 중이라 조금은 이제 느긋하게 전반적인 거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일단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 매집주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